안녕하세요. API 570 파이핑 인스펙션 코드 in service inspection, rating, repair and alteration of piping systems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Terms and Definition에서 3.1.24 디자인 프레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이 처음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은 책 읽으실 때 얘가 어떤 내용이었었지, 그리고 여기 오면은 그 내용이 있었지,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3장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근데 요거 보시고 가시면은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3.1.24 Design Pressure of a Piping Component. 디자인 프레셔는 말 그대로 그냥 디자인 프레셔입니다. 디자인한 압력이고 설계 압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The pressure at the most severe condition of coincident internal or external pressure and temperature, minimum or maximum expected during service. 압력인데 어떤 압력이냐면은 가장 악조건의 압력이고, 그리고 coincident internal이랑 그리고 external 내부랑 외부에 있는 압력과, 그리고 온도인데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미니멈 값이랑 맥시멈 값으로 예상이 되는 그 파이핑 시스템을 파이핑을 운전하는데 이렇게 예상되는 최악의 조건의 내부 외부 압력을 디자인 프레셔라고 합니다. It is the same as the design pressure defined in ASME B31.3 and other code sections and is subject to the same rules relating to allowance for variation of pressure or temperature of or both. 이 디자인 프레셔는 같은 건데 디자인 프레셔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 어디에서? ASME B31.3에서 그리고 다른 코드 섹션에서 정의한 것처럼 디자인 프레셔라고 정의해 준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프레셔는 이제 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 얼로원스 뭐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베리에이션은 뭐 이렇게 톨러런스 이런 게 변하는 것을 그런 거죠. 프레셔나 템퍼레처가 이렇게 변하는 것에 의해서 변경되는 그런 얼로원스가 있다. 디자인 템퍼레처입니다. 디자인 프레셔가 나왔고 디자인 템퍼레처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파이핑 시스템 컴포넌트, 파이핑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템퍼레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temperature at which under the constant pressure the greatest thickness of or highest component rating is required. 템퍼레처인데 어떤 거냐? 디자인 템퍼레처는 템퍼레처 온도인데 이제 프레셔가 가비된 상태에서 가장 두꺼운 그리고 가장 높은 컴포넌트 레이팅,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조건에서 온도를 말합니다. 설계 온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쉽게요. 여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It is the same. 여기도 It is the same as the design temperature defined in ASME B31.3 and other code section and is subject to the same rules relating to allowance for variation of pressure or temperature or both. 그래서 이 디자인 템퍼레처라는 것은 ASME B31.3에서 이야기하는 디자인 템퍼레처랑 똑같은 거고요. 다른 코드 섹션에서도 마찬가지고 템퍼레처나 프레셔가 변경될 때 그때 톨러런스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트상 보시면은 different components in the same piping system or circuit can have different design temperature. 이렇게 파이핑 시스템 내에서도 different component 다른 구성 요소들은 안에서 이렇게
서킷이나 파이핑 시스템 안에서 다른 파이핑 구성 요소들이 다른 디자인 템퍼레처랑 디자인 프레셔를 이렇게 프레셔는 여기 나오진 않았죠. 디자인 템퍼레처를 가질 수가 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도 디자인 프레셔가 디자인 템퍼레처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In establishing this temperatu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process fluid temperature, ambient temperatures, heating, cooling media temperatures, and insulation. 요 디자인 템퍼레처를 확립하는 단계에서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process fluid temperature 이렇게 파이핑 내부에 파이핑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고요. 렌즈 커넥션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요 내부에 유체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프로세스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때 프로세스 플루이드의 이 온도 그리고 앰비언트 템퍼레처는 상온이죠. 대기압 온도, 밖의 온도, 안쪽의 온도, 그리고 히팅이나 쿨링 미디어 여기를 프로세스 플루이드가 지나갈 때 여기를 어떻게 히팅을 해주는지 쿨링을 해주는지 이렇게 히팅 쿨링을 해주는 것보다는 배관이랑 연결된 다른 기계에서 예를 들어서 열교환기, 리액터, 보일러 이렇게 있는데 있어서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서 뭔가 유체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졌다거나 아니면은 냉각이 돼서 차가워진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파이핑 자체에서는 냉각과 가열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주변 기기에서 냉각과 쿨링, 히팅과 쿨링이 됐다면은 그런 온도가 변한 것에 대한 고려사항, consideration 이렇게 우려사항들이 생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 인슐레이션 이야기 있죠. 여기 인슐레이션을 덮어주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3.1.25 due date The date established by the owner user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whereby an inspection, test, examination, or inspection recommendation for due or is to be completed. The date인데 due date라는 것은 확립된 date입니다. 누구에서? owner user에 의해서 요 파이핑 시스템 공장의 사용자 그리고 소유자에 의해서 확립이 된 날짜인데 그리고 due date라는 것은 in accordance with this code입니다. API 570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인데 inspection이랑 test랑 examination 검사죠. 얘는 검사인데 얘도 검사인데 examination은 ND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API 570에서 inspection은 실제로 인스펙터가 수행하는 검사를 말하고요. examination은 이제 NDE examiner가 수행하는 NDE 검사를 말합니다. 또는 inspection recommendation 검사에서 추천되는 사항들이 for 이제 떨어진다. 어디로요? due date 그 검사 종료 기한이나 아니면은 inspection, test, examination 이런 행위들을 완성해야 되는 날까지 하지 못하는 것, 지나버리는 것을 due date이라고 하고요. 완성되는 날짜까지 해야 되는 것을 due date라고 하고요. The date may be established by rule-based inspection methodologies, e.g. fixed intervals, retirement, half-life interval, retirement date, risk-based methodologies, e.g. RBI target date, fitness for service, analysis result, owner-user inspection agency practice, procedures, guidelines, or any combination thereof. 그래서 이 due date는 확립이 될 수가 있는데 inspection methodology, inspection의 방법론에 의해서 그 룰을 따라서 확립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fixed interval, 그 정해진 검사 주기 그리고 retirement, half-life, 그 파이핑의 은퇴 시기에 half-life 이렇게 반을 때려버리는 주기요. 그리고 in retirement date는
이제 그 파이핑 시스템이 retirement 은퇴하는 데이트 날짜겠죠. 그리고 risk based methodology RBI의 방법론을 따라서 확립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RBI target date, risk based inspection target date가 있고 fitness for service analysis result를 따라서 이렇게 확립시킬 수도 있고, 오너 유저의 인스펙션 에이전시의 프랙티스에 따라서 확립하고, 프로시저에 따라서 확립하고, 가이드라인 따라서 확립하고, 또는 컴비네이션 이런 사항들을 모두 복합해서 듀 데이트를 확립 정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1.26 examination point. Recording point, measurement point, test point. Specific location on a piping system to obtain repeatable thickness measure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accurate corrosion rate. examination point라는 것은 검사를 하는 그 포인트가 되겠죠. 지점이요. 그리고 이것은 examination point는 포인트 메저먼트, 포인트 테스트 이런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특정한 로케이션, 파이핑 시스템 내에서 특정한 로케이션에 이제 반복해서 두께 측정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이제 정확한 코로전 레이트를 확립하기 위함이 examination 포인트의 목적입니다. CMLs may contain multiple examination point. 컨디션 모니터링 로케이션, 저희 지난 강의 때 조금 컨디션 모니터링 로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5장 가서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CML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examination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디션 모니터링 로케이션에 이렇게 2인치 되는 요 원에다가 아니면 플레인에다가 사방위를 모두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서 examination 포인트 여러 군데를 검사한다. 이런 게 examination 포인트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트사항으로 The test point is a term no longer in use as test in this code. Refers to mechanical or physical test, e.g. tensile test or pressure test. 테스트 포인트라는 용어는 더 이상 이제 테스트라고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코드에서요. 그리고 mechanical, physical test라고 일컬어집니다.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mechanical, physical test라고 하고 tensile test 또는 pressure test라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3.1.27 examinations. The act of performing any type of NDE for the purpose of the data collection and or quality control function performed by examiners. 행위인데, examination은 행위인데 수행하는 겁니다. NDE를 수행하는 거, 뭐를 위해서요? 데이터 컬렉션이랑 그리고 QC 기능을 위해서 examiner, 즉 NDE를 수행하는 사람, API 570에서는 examiner라고 나왔으면 NDE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인스펙터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NDE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QC 기능과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그 두께 측정 결과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NDE를 수행하는 행위를 examination이라고 합니다. examination이라는 것은 NDE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API 570에서요. Examinations would be typically those actions conducted by NDE personnel, welding or coating inspector, but may also be conducted by authorized piping inspector. examination이라는 것은 NDE를 하는 행위라고 말했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행위인데 NDE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examination이라고
exam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접하는 거 코팅 인스펙터가 수행하는 것을 examina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인스펙터, Authorized Piping Inspector, API 570에 따라서 Authorized Piping Inspector가 수행하는 것도 examination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 examination은 특정하게 API 570에서 NDA를 수행하는 것을 examination이라고 하고 NDA를 수행하는 사람을 examiner라고 합니다. 3.1.28에는 examiner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examination, examiner 뭐 이런 게 코드를 API 570 코드를 읽다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그때 examination은 그냥 NDE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해석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A person who assists the inspector by performing specific NDE on piping system components and evaluates to the applicable acceptance criteria, where qualified to do so, but does not evaluate the result of those exa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PI 570 requirements, unless specifically trained and authorized to do so by the owner user. examiner라는 사람은요, 사람인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사원, 인스펙터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NDE, 특정한 NDE를 수행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디에다가? 파이핑 시스템 컴포넌트랑 그리고 평가를 한 뒤 적용이 되는 acceptance criteria를 가지고 그 NDE를 수행하는 것에 인스펙터랑 인스펙터한테 도움을 주면서 NDE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examiner는 does not evaluate,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요. 그 NDE 검사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API 570 requirement에 따라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특별하게 수행을 교육을 받았다면 뭐 하는 거요? 이 API 570에 따라서 그 NDE를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특별하게 트레이닝을 교육을 받았고 오너 유저에게 이렇게 이 사람은 충분히 교육을 받았으니까 NDE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판독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 examiner도 판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examiner는 판독, NDE 결과에 대해서 판독하지 않고 인스펙터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3.1.28에는 examiner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examiner, NDE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NDE 레벨 2가 되겠죠. NDE 레벨 2 이런 사람들은 판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NDE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NDE 레벨 2가 이렇게 실제로 NDE를 수행하고 판독은 레벨 3가 하잖아요. 하지만 레벨 2가 할 때도 많습니다. 현업에서는 그냥 레벨 2가 NDE 수행도 하고 판독도 하고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으니까 현업과 요 책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현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요 뒤에 드린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3.1.29 External Inspection. 지금까지는 초록색 형광펜도 나오지 않았고 밑줄을 따로 그은 부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이 문구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코드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문구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3.1.29는 External Inspection, 외부 inspection, a visual inspection performed from the outside of a piping system to locate the external issues that could impact the piping system ability to maintain pressure integrity. 5.5.4 그래서 육안으로 하는 검사인데 이 비주얼 인스펙션도 육안 검사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비주얼 인스펙션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external inspection도 그냥 외부 검사 말고 external inspection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인스펙션은 수행되는 비주얼 인스펙션은 어디예요? 아웃사이드, 외부의 파이핑 시스템에서 외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고기를 비주얼 검사하는 것은 로케이트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 외부에 이슈사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슈사항이 어떤 이슈사항이냐면은 파이핑 시스템에 프레셔를 유지하기 위한 완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사항이겠죠.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외부 검사를 하는 게 external inspectio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주얼 검사로 진행한다. External inspections are also intended to find conditions that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coating and insulation covering the supporting structures and attachment, e.g. stanchions, pipe supports, shoes, hangers, instrument, and small branch connections. 외부 검사 external inspection은요, 또한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찾는 겁니다. 조건을 찾는 건데, 요 파이핑 시스템의 프레셔를 컨테이닝 하는 그 완벽성,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찾기 위함인데, 그런 것들에는 코팅, 페인팅이요, 그리고 인슐레이션, 그 보온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포팅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태치먼트, 예를 들면 스텐션이나 파이프 서포트, 슈즈, 행어,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스몰 브랜치 커넥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external inspection의 목적입니다. 3.1.30 Fitness for Service Evaluation. An engineering methodology whereby flaws and other deterioration, damage contained within piping systems are asses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piping for continued service. See API 579-1, ASME FFS-1. Fitness for Service Evaluation이라는 것은요, FFS라고 이렇게 약자를 두고 있고요. API 579-1이랑 ASME FFS-1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API랑 ASME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개의 문서입니다. 다음에 파일 열어갖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Fitness for Service Evaluation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방법론인데요. 엔지니어링 메토돌로지인데 플로우, 결함은 아니지만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요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 플랜지 커넥션이 생기기 전에 너무 길어서 여기다가 용접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C심을 만들어 놨는데 이 C심 용접부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ND로 뭔가 있는 거를 찾았는데 얘가 결함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항들을 flow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deterioration, 데미지, 용접부에 크랙이 있다든지 코로전이 있다든지 에로전이 있다든지 이런 deterioration이나 데미지가 이제 파이핑 시스템 안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요 인테그리티, 파이핑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 완벽성에 대해서 검사,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을 피트니스 서비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31 Fitting. Piping component usually associated with a branch connection, a change in direction, or change in piping diameter, flanges are not considered fittings. 그래서 피팅이라는 것은, 저희 피팅이라는 것은 그냥 엘보 같이 생긴 거, 그런 것을 피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T자로 생겼거나 이런 것을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이핑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90도 꺾이는 애들, 아니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해주고 위쪽으로 아니면 아래쪽으로 연결해주는 브랜치 커넥션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애들을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핑 컴포넌트 중에서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브랜치 커넥션입니다. 연결을 해주는 애들이랑 관련이 있는 게 피팅입니다. 그리고 디렉션을 변경시켜주고요. 그리고 파이핑 다이아미터를 바꿔주는 것을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지는 일반적으로 피팅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플랜지랑 피팅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피팅이랑 플랜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검색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랜지 구글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구글을 띄우니까 광고가 뜨네요. 이쪽으로 조금 움직여서 요런 게 플랜지고요. 그리고 피팅은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게 피팅이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가다가 디렉션, 방향을 바꿔주는 거, 요렇게 엘보우 방향 바꿔주는 거, T 방향 바꿔주는 거, 니뿔, 유니온 이런 것들을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피팅이었고요. 3.1.32 Flammable Materials as used in this code includes all fluids which will support combustion. Refer to NFPA 704 for guidance on classifying fluids in 6.3.4. Flammable material은 가연성 머티리얼, 불이 붙을 수 있는 머티리얼, 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API 570 코드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flammable material은 포함을 하는데 모든 플루이드입니다. 유체입니다. 흘러가는 기체, 액체 이런 것을 플루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 컨버스천은 연소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서포트를 해주는 것을 flammable material이라고 하고요. NFPA 704 소방법에 보시면 소방 코드에 보시면은 이제 플루이드 6.3.4에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flammable material이라고 합니다. 노트 사항은 크게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냥 가연성 머티리얼인데 국내법 그리고 로컬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것은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이런 게 flammable material이고 플래시 포인트입니다. 플래시 포인트는 빛이 발생하는 포인트, 즉 발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lash point, the lowest temperature at which a flammable product emits enough vapor to form an ignitable 이거 발음을 제가 못하고 있네요. ignitable mixture in air, e.g. gasoline flash point about minus 45 degrees Fahrenheit. Diesel's flash point varies from about 125 degrees Fahrenheit to 200 degrees Fahrenheit. 그래서 플래시 포인트라는 것은 가장 낮은 온도인데 flammable product, 즉 요 flammable material이 이제 발산을 하는 건데 충분한 기체를 발산하는 겁니다. 폼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인데 뭘 형성하냐? 이그니터볼이니까 이렇게 이그닛은 뭔가 발화되다, 뭔가 불이 시작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점화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랑 예를 들면 가솔린, 플래시 포인트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공기랑 이렇게 믹싱이 돼 갖고 발화가 되는 기체가 공기랑 믹스가 돼 갖고 발화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를 이 플래시 포인트, 즉 발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화점의 예로는 가솔린의 플래시 포인트 발화점은 마이너스 45 화시요.
그리고 이 디젤의 플래시 포인트는 125화씨에서 200화씨라고 합니다. 뭐 크게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